그러면서 슥 되게 지나가면서 그냥 조곤조곤 하는 말이 왜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매니저랑 자기랑 썸띵이 있대. 좀 썸씽이 있다는 거야. 손님들 슬슬 많이 들어올 시간인데 너무 늦는 거야. 너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씹어. 나 그때의 기억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었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 나 지금 죽어요! 하면서 막, 이 미친 새끼가 지금 오늘 안 왔어! 하면서 막 신디한테 그냥 화풀이를 막 하는데 신디도 막 경악을 해가지고 얘 왜 이러? 야 정신 차려니까 걔가 막 나한테 이렇게 슬쩍 보더니 야 이 개 씨발 새끼야. 아 이제 수제 맥주집 거기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가 대박이에요. 떡볶이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제 맥주집에 비하면 떡볶이집은 진짜 에피타이저도 안 되는. 제가 집 근처에 이건 얘기해도 되겠다. 내가 지금 그 동네 안 사니까. 제가 지금 그 동네 안 사니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본사가 있거든요. 본사 옆에 수제 맥주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도 되게 넓고 회사원들이 회식을 많이 하러 오는 곳이었어. 그러면은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반적으로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시간대에 파트타이머가 2명밖에 없었던 레전드 술집이에요. 그래서 2명이 홀도 보고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홀 청소도 하고 그리고 결제까지 해야 됐었던 그런 미친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을 요구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하여간 거기에 처음에 이제 내가 지원을 했을 때는 그런 악마의 소굴인지 몰랐어. 매장 넓어요. 되게 넓어요. 특히 단체 손님 많았어. 그러니까 아예 없을 땐 진짜 없는데 많을 땐 진짜 많았어. 이제 거기에서 인상이 좋고 되게 활발하다고 금방 뽑혔어요. 그리고 거기 되게 독특한 게 이름을 안 써. 그 매장에서 닉네임을 붙여요. 닉네임. 명찰에다가 닉네임을 붙여서 손님들이 여기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닉네임을 써. 자기 이름이 아니라. 제가 그때 썼던 닉네임도 퐁퐁이에요. 그래서 퐁퐁님, 퐁퐁씨 이렇게 불렸어. 그리고 그 닉네임으로 불러. 직원들 사이에서도. 본명으로 안 불러. 매니저님도 나를 퐁퐁씨, 퐁퐁님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그때 닉네임 퐁퐁이었거든. 근데 약간 되게 독특했던 게 다른 사람들은 약간 영어 이름 있잖아. 막 존, 뭐 조쉬, 혹은 뭐 애슐리 이런 닉네임을 쓰는 나만 퐁퐁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어. 다들 보통 닉네임 쓰라 그러면 다 영어 이름을 쓴대요. 막 스콧, 스티븐 이런 거 쓴대. 나만 퐁퐁이라고 써가지고 되게 캐릭터 독특한 좀 그런 거였어. 근데 이제 거기는 가게가 일단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어. 여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대리 경영 단체? 경영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뭔가 알바를 부리기도 싫고 자기가 직접 일하기도 싫은 그냥 진짜 가게를 하나만 차려놓고 자기는 다른 일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있잖아. 돈이 많은 물주 사장님들. 경영을 잘 모르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영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청년들이 모여있는 업체에게 외주를 맡기면 대신 경영을 해줘. 알바도 대신 뽑고 매니저도 이제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가게 관리랑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야. 그런 토탈 케어 서비스? 경영 토탈 케어 서비스?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맡겨 놓은 거야, 이 사장님이.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돈이 어지간히 많나 보지. 로열티를 지불하고 여기에다가 대신 경영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솔하는 매니저님은 거기에서 파견을 나온 매니저인 거지. 근데 그 매니저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어. 딱 봐도 완전 애기 여자야. 완전 키도 작고 피부도 너무 애기 같고 그냥 너무 애기 같은 여자애였어요. 아직도 기억나. 닉네임이 신디였어. 신디. 신디 씨 잘 살고 있나요? 고졸로 바로 여기에 들어온 거야. 아마 그런 마이스터고나 그런 특성화고를 나왔겠죠? 그런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거에 초점 맞춘? 그래서 그 당시에 매니저 나이가 21살인가 그랬어. 내가 23살이었거든. 내가 23살인데 매니저가 21살이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제 맥주집이야. 손님들이 다 회사원들이야. 나이들이 좀 지긋해. 다 30대 중후반이고 막 그래. 막 40대 넘어가거나 심지어 알바들도 20살 막 중후반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 술집에서 일하는 알바들이 과연 20살짜리의 여자 딱 봐도 여자 애기인데 그걸 매니저로 존중을 해줄까?
근데 그거를 매니저로서 존중해 주던 게 나밖에 없었어. 나랑 함께 일했었던 이제 직원들이 기억나는 직원이 4명이 있거든? 일단 한 명은 나랑 함께 가장 많이 일했었던 선배 형이 있었어. 그 형 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스카시였나 모르겠네. 근데 이 형 약간 외모적으로 나쁘지 않은 형이었고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는 형이었고 나랑 가장 많이 붙어있는 형이었어. 이 형이랑 나랑 거의 계속 함께 둘이 일했어. 그리고 다른 형은 내가 일한 다음에 들어온 형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따라 들어온 형인데, 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과묵하고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형들 라인업이 다 잘생겼었어. 애초에 그런 사람만 뽑는 곳이었던 것 같아. 저를 포함해서. 여튼, 약간 얼굴 보고 뽑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이 형이, 이 아까 말했던 나랑 가장 많이 붙어 있었던 그 형보다는 훨씬 과묵하고 훨씬 싸가지가 없었어. 근데 일은 잘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일을 더 잘해. 나보다 더 늦게 들어가는 후배인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알바 경험이 많나 봐. 근데 너무 싸가지 없어. 그냥 맨날 찍찍 반말하고 손님들한테 컴플레인 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니저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랑 함께 있을 때도 매니저가 그냥 말하면 귓동으로 듣고 그냥 아예 그냥 개무시하는 거야. 과묵한데 입을 열 때마다 싸가지가 없는 거야. 눈빛도 그렇고. 그리고 매니저가 절대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업무 그거 보면서 이제 CCTV 사각지 들어가지고 맨날 핸드폰 하고 그런 형이었어요. 이렇게 2명이 그나마 나를 가장 많이 봤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2명은 이거는 이제 짧게 얘기할 건데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얘네는 이제 에피소드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얘네 에피소드도 레전드야 진짜. 이게 너무 알차다 그랬잖아. 한 명 한 명마다 썰이 있어. 한 명 한 명마다. 일단 이 첫 번째 가장 많이 붙어 있었던 형은 맨날 술을 처먹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제 맥주집인데 다른 데서 알바를 하면서 술을 또 먹고 들어와. 그러니까 완전 그냥 술고래였어, 술고래. 알바하면서 얼굴이 빨갛지 않은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술 마셔.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가 수제 맥주집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없을 때에는 시간이 할 게 없단 말이야. 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형이 나한테 맨날 술 따라줘. 그리고 얼마나 매니저를 주옥밥으로 보면은 그 형이 그냥 대놓고 결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술을 꺼내 먹어. 수제 맥주 따라 먹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거든? 매니저가 이제 그냥 한두 번 정도는 따라 먹어도 돼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아니 안에는 보트를 꺼내 먹어. 난 태어나서 그때 바카디를 처음 먹어봤어. 여러분 바카디라고 알아? 몇십 도 되는 엄청 매운 술, 엄청 뜨거운 술 있거든요. 바카디? 바카디를 그때 처음 먹어봤어. 바카디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다양한 술을 먹었었던 게 바로 그때야. 수제 맥주집 일했을 때. 그 형이 막 별의별 술을 막 다 꺼내와가지고 다 막 그냥 보드카도 해주고 그냥 막 진토닉, 바카디 그냥 뭐 별의별 막 서머 모시기 막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막 블루문 뭐 등등. 비싼데 그냥 따먹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유가 밝혀져요. 그거도 괜히 그런 게 아니었다는 이유가 밝혀져. 그래서 그 형이 처음엔 인상이 되게 좋았어. 되게 친절했고 착하고 서글서글하고 사교성이 좋다? 그런 느낌이었거든. 무엇보다 일도 되게 잘했어. 그래서 되게 든든했어요, 그 형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 수제 맥주집에 괜히 왔다라고 느낀 게 바로 첫째 날부터 느꼈어. 왜냐면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침목을 좀 다지자는 거야, 매니저가. 매니저가 침목을 좀 다지재. 심지어 쉬는 날에도 불러. 퐁퐁 지금 뭐해요? 그러면서 술 마실래요? 하면서 가게 지금 문 아직 안 열었을 때 함께 술을 좀 마시자는 거야. 거기 가게가 이제 맥주집이라 늦게 열었거든. 그래서 새벽에 나갔거든. 새벽 2시인가 봐. 그때까지 일했었어. 나는 전혀 죄송하지만 저 또 관심 없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방금 알바를 하러 들어온 앤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막 하지도 않는, 원치도 않는 술 같은 거 막 꾸역꾸역 쳐 마시면서 막 서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얘기 막 귓동으로 듣고 귓동으로 흘리고 나도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거 알바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알바를 하는데 알바 내용도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주방에서 피자도 만들어야 돼. 시카고 피자도 해야 됐고, 그래서 피자 도우도 만들어. 피자 도우도 만들고 피자 토핑도 만들고 그걸 다 뿌리고 피자도 굽고 그와 함께 술도 따라서 드려야 되고 서빙하면서 막 별의별 안주 내가 다 만들고 막 결제도 다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진짜 노동량이 말도 안 됐어요. 설거지도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냥. 정말 바쁜 날에는 매니저도 나와가지고 3명이서 일을 했는데, 일반적인 날에는 2명이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초반에는 또 역시 제가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설거지가 문제라 그랬죠. 제가 설거지를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한 1, 2주 때까지 계속 욕을 처먹었어. 나한테. 신디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 근데 내가 일을 너무 못하니까 그 매니저가 보면서 답답했는지 되게 꼽을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막 되게 안 물어봤는데 신디 오늘 몸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막 물어본 거구나 그러면. 신디 오늘 되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오늘 좀 기분 나쁜 날이니까 말 걸지 마세요. 되게 싸가지 없이 매니저가. 그러니까 오늘 그날이다 이거지. 나 오늘 그날이니까 말 걸지 마라. 되게 불편한 날이니까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신디가 나한테 웃어준 적이 별로 없어. 웃을 때 되게 가시적인 웃음. 이런 웃음. 웃을 때에도 이런 느낌. 돈이요? 돈은 좀 줬어요. 돈은 이제 야간 일 하기도 하고 맥주집이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줬어요. 한 2,000원 정도 더 얹었던 것 같아. 2,000원까지는 아닌가? 1,000원만 더 얹었던 것 같다. 여튼 그래서 이제 신디랑 나랑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마 한 일주일쯤 됐을까? 내가 설거지 하는데 이제 이제 마감하는 때였어. 근데 신디랑 나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 이제 마감하는 거니까 이제 손님들 없으니까. 형은 퇴근을 하고 나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신디가 갑자기 밖에서 들어오더니 나를 딱 보고 이렇게 웃는 거야. 진짜 비웃듯이 이렇게 웃는 거야. 그러면서 슥 되게 지나가면서 그냥 조곤조곤 하는 말이 왜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전부터 나를 꼽주는 걸 계속 참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뭐 설거지 해본 적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이런 것도 되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게 사과하면서 계속 했었어.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긴 했단 말이야. 느릴 뿐이지. 잘 못할 뿐이지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내가 그때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막 울분이 터져 나와서 신디 하면서 내가 또 그 떡볶이집 이모님한테 말했었던 그 약간 그 표정 지으면서 신디 저를 차라리 일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해도 되는데 저를 일 대충대충 하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제가 되게 빠꾸 없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완곡하게 말하지 못했었어. 그때는 더더욱이나 화가 많았었어, 지금보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일 못하는 애로 말하라고. 난 일 대충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좀 더딘 거지 저를 그렇게 모함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신디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 이모님처럼 그냥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다들 그냥 쇼크를 받았겠지. 이렇게까지 대든 애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나한테 막 뭐 혹시 뭐 다른 알바 없다면서 막 나를 자를 것처럼 매니저가 그러더라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양주를 가지고 갈 때는 바스켓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어떤 글래스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을 아예 안 해줬어. 전혀 못 받았어. 그냥 나는 맥주만 따르고 그 서빙만 하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배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르쳤거든. 근데 하필이면은 매니저가 없고 나랑 형이 둘이만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이게 일이 벌어진 건데 약간 우리 가게를 되게 자주 오는 조선족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저래 마마 니가 너 나를 마마 야 낸주마 막 이렇게 약간 그렇게 중국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주문할 때는 한국어로 저기요 그래서 막 여기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단체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날도 한 8명이 들어왔어. 그날에 보드카를 시킨 거야. 나는 보드카를 할 줄 모른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기억하기로 그날에 나 혼자 일했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형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형도 없었으니까 내가 아예 물어볼 데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나 혼자 일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드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냉장고에 보면은 보드카가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거 가져가가지고 바스켓에다가 얼음 담아가지고 서빙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는 그냥 그럴 줄로만 알았어. 근데 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손님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야. 한 5분 뒤에 버럭 화를 내면서 여기야! 여기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엄청 화난 목소리와 화난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막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다 갔는데 나보고 이거 컵을 내 코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아보래. 냄새를 맡았거든?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물이었어. 그냥 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냐면은 그 냉장고들 앞에 술병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 진열되어 있잖아. 술병들의 맨 앞에는 반드시 물로 채운 물병들이 있었어. 술병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매니저가 나한테 안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앞에서 당연히 선입선출하니까 앞에서 가져간 거지. 두 번째 것부터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걸 가져갔는데 그게 그냥 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마셔보라 해서 막 마셔봤더니 물인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매니저한테 급히 전화했어. 매니저님 제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얼마나 상황이 정신 없었겠어. 손님도 많은데 지금 매니저에게 전화를 한다. 매니저는 전화도 늦게 받는다. 안 그래 주문도 들어온다. 주문도 밀려간다. 이거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그런 상황에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매니저가 되게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래요? 손님 많이 와놨어요? 그럼 서비스로 뭐 좀 더 얹어줘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 제가 뭐 나중에 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내 알바에서 뺀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제 정산할 때 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손님도 뻔뻔해. 그 손님도 준내 뻔뻔해. 자기가 이걸 시킨 보드카보다 더 비싼 술을 달라는 거야. 자기가 아예 그 술병 앞으로, 그러니까 그 술 냉장고 앞으로 와. 원래 거기는 출입 통제 구역이라 가지고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걸어와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나 이거 주면 안 돼? 하면서 막 준내 비싼 술을 막 꺼내는 거야. 뭐 준내 비싼 양주를 꺼내. 그래서 그걸 달래 옌병을 하는 거야. 내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그 매니저한테 전화하니까 매니저가 미쳤어요. 그건 안 돼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서비스로 다른 안주 좀 저렴한 안주 같은 걸 공짜로 하나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술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술 좀 늦게 드린 거잖아. 그래서 안주랑 함께 이게 술을 좀 드렸었어. 이제 그렇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거기 시스템이 진짜 문제였던 게 거기에 일이 100개가 있으면 나는 그 중에 20개밖에 안 배웠었어. 근데 20개밖에 안 배웠는데 현장에 바로 투입돼가지고 나 혼자 일을 했었던 거야. 그럼 80개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안주 메뉴도 만드는 방법을 몰라. 메뉴가 10개가 있잖아? 메뉴가 10개보다 더 있어서 한 메뉴가 20개 있었어. 20개의 메뉴 중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메뉴가 한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유도를 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만. 이거 주세요 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되세요 하면 이건요? 이거도 안 되세요. 그럼 도대체 뭐가 돼요? 지금 저희가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요거랑 요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주세요 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내 딴에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야. 엄청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알바를 그렇게 내던지면 안 되는 건데. 그니까 그렇게 대처를 했었지. 그랬었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그 아저씨가 기억나. 근데 여러분 제가 본죽에 이제 그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알바 취업할 때? 면접 볼 때? 그때도 내 장점으로 내세웠던 게 손님들이 맨날 친절하다고 나한테 칭찬했던 게 바로 그때예요. 내가 수제 맥주집에서 일을 할 때 정말 과장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번 칭찬받았어. 진짜 친절하다고. 근데 아마도 그것은 내가 친절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약간 어설퍼가지고 손님들이 안쓰러워서 칭찬한 걸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땐 그거인 것 같은데 제가 상황적으로 많이 좀 여의치가 않았거든 상황이. 아무래도 직원도 숫자가 부족하고 내가 되게 어설프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엄청 친절한데 완전 허둥지둥 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가면서 격려의 말로 진짜 열심히 일하시네요 진짜 친절하시네요 이런 말을 매번 했었어. 맨날. 심지어 그때 나한테 화를 냈었던 그 손님 있잖아요. 그 보드카 잘못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서 나한테 화냈던 그 손님, 조선족 손님. 그분도 그날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딱 결제하면서 아까 화낸 거 미안해요. 근데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게 되게 뿌듯했어. 그 맛에 좀 알바를 버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화를 내도 내가 엄청 친절하게 대를 해주고 이렇게 대응을 열심히 하니까 약간 그 손님이 가면서 미안해요. 내가 아까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냥 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근데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 표정도 안 구겨지고 막 그러면서 나를 엄청 칭찬하시는 거야.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난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에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그 나랑 계속 붙어 있었던 그 형 있잖아. 그 형이 자꾸 일 끝나고 나랑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막 그러니까 너무 술고래라서 맨날 술을 마시고 퇴근했어 우리 둘 다. 애초에 들어올 때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나갈 때도 술을 마시면서 나갔거든. 나한테 맨날 이제 흑맥주 함께 마시자 그러고 내가 그때 흑맥주의 맛을 처음 알았어. 커피향 나는 그 맥주의 맛. IPA도 처음 먹어보고. 그래서 그 형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형이 약간 쎄한 거야. 왜냐면 자꾸 매니저 얘기를 해. 넌 매니저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나는 그냥 저는 별 생각 없는데요. 그냥 신디가 근데 제가 일을 못 해가지고 나는 매니저를 진짜 일로만 대해서
내가 일을 못하니까 매니저가 나를 갈구는 거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 형이 이상한 얘기를 해. 좀 귀엽지 않냐? 이지랄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형이 26인가 막 그랬거든? 그리고 매니저가 20살이었고 그러니까 6살 차이인가? 막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조금 났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관심이 있나 보다. 형 뭐 매니저 좋아요라고 하니까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자꾸 날 부른다 그랬잖아. 나 일 안 한 날에 같이 술 마시자고 친목 도모하자고 쉬는 날에 가게로 불러가지고 막 그 형이랑 매니저랑 나랑 이렇게 셋이 자꾸 먹었거든? 근데 왜 자꾸 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알바생도 있을 텐데 왜 자꾸 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만했나 봐? 둘이 술 마시긴 좀 어색했나 보지. 그래서 나를 자꾸 부르더라고 매니저가. 나중에 알았어. 그 형이랑 내가 다른 거기 프랜차이즈지 다른 지점에 갔었어. 여의도였나 어디 신촌이었나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셨을 때 그 형이 나한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사실은 매니저랑 자기랑 썸띵이 있대. 좀 썸씽이 있다는 거야. 사실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그 20살짜리 파릇파릇한 여자애랑 그 알바 술 마시고 들어오는 그 형이랑 무언가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그 형 심지어 핸드폰도 봤더니 핸드폰 메인 화면이 그 여자 매니저였어. 둘이 카톡한 흔적도 겁나 많고. 아예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근데 요즘 약간 사이가 서먹서먹하다고 뭐 그러더라고. 아니 약간 서먹서먹하대. 내가 봤을 때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썸씽에서 약간 인조이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형이랑 나랑 매니저랑 이렇게 셋이 자주 일했다 그랬잖아. 언젠가부터 갑자기 냉랭한 기운이 도는 그런 때가 있는 거야. 원래 둘이 막 보면은 막 서글서글하게 인사하고 님 구독 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냉랭해져. 나랑 신디랑 막 웃으면서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 들어오면은 그 형도 표정 개굳고 그냥 신디도 펑펑 뭐예요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설거지 빨리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야. 그래서 딱 이제 눈치 빠른 이제 나 촉이 이제 띠링띠링 섰지. 빨딱 섰지 촉이. 아하 둘이 싸웠거나 헤어졌거나 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그 신디랑 함께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단둘이 얘기하는데 그 신디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둘의 사이를 아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이제 먼저 얘기를 꺼냈어. 아 근데 제가 그 형한테 들었는데 신디랑 그 형이랑 좀 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디가 갑자기 표정이 푹 이렇게 꺼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울어. 갑자기 울어. 펑펑 하면서 울어.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 뭐 휴지도 갖다 줘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남자를 좋아했었던 것도 맞고 둘이 썸씽이 있는 것도 맞았는데 그 남자가 막 쓰레기라는 거야. 여튼 그래서 갑자기 울길래 제가 막 갑자기 위로를 해 내가 매니저를. 자기가 그 오빠를 막 좋아했는데 오빠 막 진심이 아니고 하고 막 갑자기 연애 상담을 해 나한테. 퇴근하고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어. 이것도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2배로 취급 2배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 깊은 내막은 알아채지 못했어. 하지만 그 형 쪽이 뭔가 잘못을 했던지 뭔가 상처를 주든지 뭔가 표현을 잘못했든지 그래서 둘의 사이가 지금 되게 서먹해졌다는 거야. 자기는 다시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옛날 얘기들 거의 한 5년 전, 6년 전 얘기기도 하고 6년보다 더 됐다. 6년 더 됐네. 7년 정도 됐네. 7년 정도. 그렇게 너무 옛날 얘기기도 하고 그 둘 다 비호감이었다 보니까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큰 내용이 기억나진 않아. 대충 둘이 썸씽이 있었고 둘이 사이가 서먹해졌다. 내가 기억하는 건 오직 그것뿐이야. 나머지는 뭐 그닥. 그러다가 그 형은 계속 날 좋아했어. 그리고 그 형이 자꾸 나한테 내 성 정체성을 묻는 거야. 자꾸 괜찮으니까 자기한테만 말해보래. 나를 떠보는 건가 뭔지 자꾸 나한테 성 정체성을 물어봐. 내가 봤을 때 너는 근데 그러니까 지 혼자 성 정체성을 물어보고 지 혼자 막 부정을 해. 에이 내가 봤을 때 넌 절대 게이 아니야 막 이래.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엉덩이 치고 뭐 고추 치고 막 혼자 그냥 불알치고 막 다 해. 그래서 제가 이 새끼 뭐지 싶었거든요. 심지어는 막 나한테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너가 만약에 게이면은 너는 여자 입장일 것 같아 남자 입장일 것 같아 이 지랄을 떠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어쩌라는 건지 대충 상대를 해줬어 그냥. 근데 그 형이 게이인 것 같진 않았는데 양성애자였나?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뭐 이런 것까진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애초에 그냥 더러웠고 그러니까
양성애자 게이 이런 게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형이 더러웠어. 그 형이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술 냄새밖에 안 났단 말이야. 인간 몸에서. 술전내랑 담배전내가 그냥 계속 나.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더러웠다는 거야. 입을 열 때마다 와 이게 와 온갖 술이 그냥 담배전내랑 섞여가지고 그냥 여기 이 목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똥내랑 섞여가지고 그냥 아우 더러웠어 그냥. 여튼 그 형은 날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이제 한창 내가 그때 인권 활동을 막 하고 이랬었던 때라 가지고 인권 의식이 아주 함양이 되어 있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원래 뭐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 그랬나? 뭐 홍익대학교 전액장학생이라 그랬나? 뭐 하여간 뭐 그런 거래. 그런 걸 갈 수 있었대.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뭐 진학을 못했다 그랬나? 뭐 아니면 다른데 좀 굉장히 약간 외곽 쪽에 있는 대학교 전액장학생으로 갔다 그랬나? 뭐 물어보지 않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 뭐 억하심정이 있는지 뭐 열등감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는 인권 담론 자체를 뭐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형을 소주병으로 미간에 후려쳐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감옥에 안 가도? 아니 뭐 사람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게 담론이기 때문에 뭐 몇 년 뒤에는 인권 담론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쌉소리인가 싶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가 자기 학력 얘기인 거야. 별로 안 똑똑한 거 같아. 그냥 딱 봐도 준애 멍청한 새끼구나 싶었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얘랑은 좀 거리 둬야겠다.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성 정체성을 물어보니까 이거 어쩌라는 건지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난 일단 모두가 비호감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새로운 인물이 바로 그 싸가지 없는 두 번째 형. 근데 이 형은 일을 되게 잘했어요. 이 형은 나랑 일을 거의 안 했어. 이 형은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은 그래도 나랑 뭔가 추억이라도 있거든. 어디 놀러 가기도 했고 나랑 그냥 술도 많이 마셨고 술을 진짜 많이 마셨다 진짜. 나랑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맨날 일하면서 계속 떠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나보다 이제 뒤늦게 들어온 형은 나보다 일을 훨씬 잘하는데 말을 아예 안 해. 나랑 말을 아예 안 섞어 그냥. 맨날 저기 구석탱이 CCTV 안 보이는데 그냥 기둥에다가 이렇게 딱 기대고 혼자 핸드폰 하고 있어. 근데 그러는데 이제 매니저가 들어와가지고 그 형 이름이 존이었나? 뭐였지? 존스였나? 저기 존 핸드폰 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하다가 다시 이제 매니저 가면 다시 또 핸드폰 하고 그런 형이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지간히 매니저를 무시했나봐. 그래서 그 신디가 또 그러니까 이게 신디의 태도 변화가 진짜 웃겨. 신디가 내가 일을 못할 때에는 그거밖에 못해요? 왜 내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해요? 이랬다 그랬잖아. 내가 일을 점점 잘하고 손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점점 나를 좋아하게 돼서 신디가. 내가 일을 못할 때에는 오지게 갈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에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는 태생적인 거라 노력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줄 알아? 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알바라 그렇게 엄청 막 고급 지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일에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친절한 거는 그 사람 자체를 친절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어. 손님들에게 컴플레인도 걸리고. 근데 일을 잘해. 초반부터 잘했어. 근데 얘는 일을 못해. 근데 손님들에게 엄청 친절해. 근데 일을 점점 잘해줘. 그래서 나중에 일이 거의 비슷해졌어. 얘가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어도. 그러면은 보통 후자가 더 사장님들이 붙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알바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내가 좀 오래 일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일했지? 세 달인가? 세 달인가 한 달인가? 뭐 하여간 그렇게 일했거든요. 세 달이었던 것 같다. 세 달 일했었던 것 같아. 여튼 3개월 일하면서 아닌가 한 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해요. 여튼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신디의 태도 변화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제가 알바 그만둔다고 하니까 신디가 뭐라는 줄 알아? 퐁퐁 한 주만 더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만 더 해줘요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나가잖아? 그러면은 자기의 이전 썸남과 자기를 매니저 대우도 안 해주는 싸가지 없는 존 그 형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그 자체인 거야. 그나마 자기를 매니저 대우해주던 게 나밖에 없거든. 손님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미 일이 익숙해졌는데 왜 굳이 그만두려고 하냐고 뒤늦게 날 붙잡는 거야. 하지만 나 이제 속으로 웃었지 그냥.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사람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일이 익숙해지니까
괜히 친절한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응? 싫은데? 이러면서 나는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근데 신디가 이렇게 내가 그만둘 때 나를 붙잡았었던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재밌는 사건인데 제가 닉네임도 퐁퐁이고 캐릭터가 좀 독특하잖아요. 사람 자체가 좀 독특하잖아.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이미지가 되게 신기하단 말이야. 이 여의도 쪽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주 회의를 하나 봐요. 매주인지 아니면 뭐 매달 회의를 하나 봐.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마다 성과를 보고하는 거야. 여기 알바생을 뭐 누굴 뽑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뭐 나왔고 뭐 이런 거 데이터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얘기가 나왔나 봐. 그 회의에서 원탁의 회의에서 윗분들 많이 모인 청년사장들 윗분들 많이 모인 원탁의 회의에서 내 얘기가 나왔나 봐. 여기 어디 어디 지점에 퐁퐁씨라고 있는데 아주 캐릭터가 독특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왜 그런 얘기가 나왔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그 회의가 있기 한 며칠 전에 어떤 여성분이 한 20살 후반대? 20살 후반에서 30살 초반대? 되는 여성분이 우리 가게로 오셨어. 난 누군지 몰랐지. 그냥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어. 되게 크게 인사를 했어. 제가 이제 인사성이 밝아가지고. 근데 약간 표정이 이런 표정인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전화를 줬었던 이사라고 재료 받으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까 전에 전화 주셨던 그 이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가 운영하는 지점에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여기로 이제 가지러 온 거야. 난 그분인지 몰랐어. 이사님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딱 멍 때리는 표정으로 날 보시더니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더니 나를 되게 이제 위아래로 훑으면서 제가 이사니까 재료를 달래. 약간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어. 뭔가 표정도 그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날 좀 훑어보는 것 같길래 내가 이제 재료를 딱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닉네임도 되게 신기하다. 퐁퐁씨예요? 그럼 퐁퐁씨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네 퐁퐁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대답했거든. 근데 인사성 이제 끝까지 밝게 하고 되게 이제 발랄하게 이제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원탁의 회의에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며칠 전에 여기 지점에 갔는데 퐁퐁이라는 직원이 아주 캐릭터가 독특하더라. 이 직원 아주 마음에 들더라. 하면서 아주 직원을 잘 뽑았다. 이런 얘기를 했대. 신디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신디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제가 사람은 좀 잘 뽑죠.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신디가 어깨뽕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퐁퐁을 잘 뽑았다고 이제 매니저 대우를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했대. 그러니까 나를 지금 보내기 싫은 거야. 내가 알바를 그만두려고 할 때. 손님들에게 맨날 칭찬받지, 나 때문에 본인이 원탁의 회의에서 어깨도 좀 뽕 좀 올라갔지, 이사님에게 칭찬받았지, 이젠 일도 좀 잘하지.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어쩌겠어. 놓쳐야지. 그리고 제가 또 그 알바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내가 딱 그만두기 직전에, 직전? 직후? 직후. 내가 알바를 그만둔 직후에 메뉴가 개편이 됐어요. 메뉴가 드럽게 복잡해졌어. 엄청 복잡해졌어 메뉴가. 막 이젠 치킨도 튀겨야 되는데 치킨 튀기는 것도 진짜 그냥 막 여러 가지로 그냥 조리 과정이 한 두세 배는 많아지고 너무 메뉴가 그냥 막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됐단 말이야. 아예 새로 들어오는 사람처럼 일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관뒀어. 딱 그 타이밍 맞게. 그 가게가 대개편되는 메뉴 개편되기 직전에 나갔어요. 여튼 그 조은이 맨날 자기를 무시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퐁퐁 말고 나머지는 다 날 무시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딱 봐도 너무 애기라서 그러니까 나도 그때 애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형들이 얼마나 좀 깡이 좀 세겠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그냥 막 단체로 막 우르르 회사원들이 오는데 손님들조차도 매니저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매니저가 키도 엄청 작고 얼굴도 엄청 작고 피부도 뽀얗고 그냥 머리 긴 생머리 여자애라서 그냥 웬 고등학생이 여기서 알바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매니저니까 존중하기가 힘들지.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진짜 매니저로 존중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미 너무 늦었지. 아 맞다. 근데 그 얘기도 있었다. 내가 그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좀 심각한 일 사건을 또 하나 겪었거든. 뉴비 2명이 있었어. 이게 직원을 2명을 더 뽑았는데 첫 번째 직원은 자기 아버지가 뭐 군대에 좀 높으신 분이래. 별이 좀 달렸나 봐. 그래서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테니까 나는 그냥 대충 보고 뭐 일을 잘 하려나 싶었거든. 근데 애가 되게 어렸어. 걔도 20살이었고
근데 키는 컸거든요. 얼굴도 좀 잘생기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잘생긴 사람만 뽑는 그런 곳이었어. 근데 걔가 나랑 일하기로 한 날에 갑자기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 온 직원이 2명 있었거든? 한 명이 걔고, 한 명이 그 이제 군인 아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막, 야, 누구야!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날 준내 아는 척을 해. 너무 깜짝 놀라서 별로 안 친했는데, 옆반 친구였거든요. 같은 반도 아니었어, 심지어. 고등학교 때 같은, 내 옆반이었던 애가 약간 교류가 있었거든? 근데 걔랑 만난 거야. 걔가 새로운 알바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걔가 이제 2번째로 들어왔었어. 근데 나는 되게 그때 기뻤어. 아는 얼굴이기도 하고, 걔는 좀 착하다고 주변에 그 소문이 많이 나 있었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을 교육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걔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교육하는 날이 왔어. 그래서 나랑 걔랑 단 둘이 일해야 돼.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또라이 같죠. 새로 지금 알바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그냥 사실상 없는 인력이라고 봐야 되잖아. 교육생이니까. 그죠?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기존 인력을 한 명 포함해서 매니저든지 또 다른 인력이 한 명 더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명이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적어도. 그죠? 많으면 4명이 일해야 되겠고. 근데 이 매니저가 진짜 운영을 못하는 게 그냥 나를 너무 온전히 믿고 나한테 이 가게를 그냥 혼자 다 하라고 맡긴 거야. 그래서 걔를 교육하면서 내가 손님들 수발도 다 들어야 되고 서빙도 하고 결제도 하고 막 별걸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그 첫 번째 얘, 첫 번째 새로 들어온 그 멀대 같은 군인 아들. 군인 아들을 이제 가르치려는 날에 얘가 9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야. 8시부터 출근인데. 그래서 이 새끼가 첫날부터 지각을 하는 거야 싶었거든요. 근데 9시 반이 넘어가니까 좀 무섭더라고. 손님들 슬슬 많이 들어올 시간인데 너무 늦는 거야. 너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씹어. 그래서 내가 아예 개도 없이 진짜 혼자 일했어요. 나 그때의 기억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었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바로 옆 본사가 있고 나는 그 넓은 수제 맥주집에서 혼자 일을 해야 돼. 나도 아직도 그렇게까지 막 숙련된 사람은 아니야. 얼마나 멘붕이겠어. 정신없이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냥 나 혼자서 막 안녕하세요 하고 막 안주를 막 몇 개를 만들고 막 하는데 안주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완전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내가. 그런 상태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테이블에 있는 물건들을 아예 못 치웠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들을 전혀 치울 시간이 아예 없는 거야. 설거지는커녕 그거를 들고 주방에 옮길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한 밤 11시, 12시쯤 되니까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다시 나가. 왜냐면 문을 열자마자 모든 테이블에 쓰레기가 올려져 있거든. 모든 테이블이 하나도 안 치워져 있으니까 그냥 와 여기 미쳤다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제가 지옥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너무 충격이네. 여러분, 이 생맥주를 따를 때 이게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생맥주를 따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따르면은 그 이제 이만한 용기에다가 딱 따르고 그걸 딱 끊고 그걸 들고 가야 되거든. 근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맥주 거기에다가 잔을 놨어. 이 거대한 이거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큰 이거 보울 같은 걸 이렇게 딱 놨어. 그 다음에 이거 생맥주 틀어놓고 잠깐 다른 걸 했어. 잠깐 안주를 만들었어. 근데 깜빡한 거야 그거를. 이거 안주를 만들면서 생맥주를 틀어놓은 걸 깜빡한 거야. 상상이 되져 버렸어. 바닥에 맥주바다가 된 거야. 맥주바다. 주방이 맥주바다가 된 거야 그냥. 전부 엄청 넘쳐가지고 생맥주가 엄청 넘쳐서 그냥 바닥에 흥건하게 그냥 첨벙첨벙할 정도로 바닥에 맥주로 가득한 거야. 진짜 그때 패닉이 왔는데, 그래도 일단 이걸 들어야 되니까 빨리 이거 생맥주를 끊고 갖다 드렸거든. 거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나는 몰랐는데 생맥주 기계가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틀어놓고 있으면 맛이 간대. 맛이 가나봐. 맛이 이상해지나봐.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걸 갖다 드렸더니 손님들이 갑자기 컴플레인을 걸면서 저기요 맥주 맛이 이상해요 그러시는 거야. 그때 진짜 내 눈이 그냥 막 핑핑 돌면서, 네? 맥주 맛이 이상하다고요? 맥주 맛이 왜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딱 먹어봤는데 진짜 이상해. 맥주 맛이 너무 밍밍해. 맥주가 아니라 그냥 보리차 같은 거야. 알고 보니 그때 처음 알았어. 생맥주 기계를 너무 오랫동안 틀고 있으면은 이 맥주에 그게 날라가나 봐. 그래서 진짜 보리차 맛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죄송합니다 다시 따라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다시 그거 다 엎고 막 그거 다시 따라드리는데 막 첨벙첨벙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단체로 갔어가지고 손님들이 단체로 왔어가지고 젊은 회사들이 많았거든. 한 20살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지금 내 나이대 되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 좀 훈훈했는데 그분이 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왜냐면 테이블마다마다 음식들이 막 올라가 있고 치우지도 못하고 지금 막 저 사람 혼자서 막 개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물에 딱 봐도 바닥에 맥주가 흥건하니까 멘탈 완전 나가 보이잖아. 그분이 자발적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거든. 근데 그때는 너무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럼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대걸레를 드렸거든. 대걸레로 이제 묵묵히 닦아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진짜. 대걸레로 이렇게 막 그분이 이제 바닥에 있는 거 다 닦아주고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안주도 스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스팸 안주 이런 게 스팸을 자르고 그거를 계란 옷에 살짝 묻혀서 그걸 살짝 튀기고 뭐 이러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안주를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스팸을 잘라서 냈어. 그냥 생 스팸. 존내 짤 거 아니야 그냥. 소금 맛이 그냥 짠내가 겁나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내가고 막 이랬었어. 안주도 그냥 개판으로 내갔어. 그래서 아마 그날 네이버 평점, 네이버 리뷰 한 10개 정도는 테러가 났을 거야 진짜로. 그래서 진짜 완전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생맥주 사건 있잖아. 생맥주 넘쳤었던 그때 그날 그 한 명이 무단 결근했었던 때,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 그 내가 물 보드카 냈었던 때. 아까 그 조선족 아저씨들 와가지고 보드카 물로 드린 거 있잖아. 그 사건.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멘탈이 너무 박살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 일하는데. 근데 또 친절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그때 약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날 중에 하나야.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 새끼를 진짜 개쌍욕을 진짜 막 이런 미친 개또라이한테 내가 신데 전화해가지고 신디! 나 지금 죽어요! 하면서 막 이 미친 새끼가 지금 오늘 안 왔어! 하면서 막 신디한테 그냥 화풀이를 막 하는데 신디도 막 경악을 해가지고 막 신디가 빨리 급하게 그 이전 썸남 그 형 있죠. 그 형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 형이 원래 쉬는 날인데 그 형이 뒤늦게 왔어.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그 형도 급하게 왔어. 그 형이 급하게 이제 뒤늦게 수습을 해줬는데 그때 진짜 멘탈이 진짜 너무 터져가지고 형이 너무 든든해 보이더라고 그때. 그래도 일을 잘하는 형이니까 책임감이 없이 그냥 잠수 탄 거야. 그냥 안 나오게 하면 안 나오겠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든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그래놓고 뭐라 그랬지? 며칠 뒤에 신디한테 카톡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지방에 급하게 내려가게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대.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여간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거의 막바지네. 이 썰도 막바지네. 아까 이제 여기가 활용 점정이야. 그 누구죠?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애. 걔가 이제 네 번째 인물이잖아. 고등학교 동창. 걔가 되게 착한 이미지였고 걔가 날 되게 좋아했었어. 날 잘 따랐었어. 물론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이제 옆반, 그러니까 내 친구랑 친했었거든. 근데 걔가 그렇게 술을 못하는지 몰랐네. 왜 우리 그 전통 중에 친목 따지기 있잖아. 술 마셔서 친목 따지기. 걔랑 나랑 신디랑 뭐 이런 식으로 술을 마셨었어. 근데 걔가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떨어지는 거야. 나를 향해서 막. 나 화장실 나왔는데 우당탕탕 하면서 나를 향해 떨어져. 그리고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요 신디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말하더라고 신디가. 그래서 얘 왜 이래? 야 정신 차려니까 걔가 막 나한테 이렇게 슬쩍 보더니 야 이 개 씨발 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개쌍욕을 퍼붓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걔가 막 그랬어. 내가 걔 너무 많이 마신 것 같길래 그러니까 난 좀 적당히 마시라 그래. 난 거의 안 마셨고 걔가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술을. 그러니까 회식 같은 걸 하는데, 알바생들끼리 회식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 그때 그 형이랑 신디랑 나랑 걔랑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걔가 처음에는 이제 막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막 다 받아 먹어. 근데 그 중간에 눈이 풀려.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누구야 너 취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안 취했어, 안 취했어. 그러다가 점점 말이 이상해져. 아, 나 안 취해. 안 취해. 취해. 말이 문장이 종결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건이 난 거야. 우당탕탕 떨어지면서. 완전 얘가 맛이 가버린 거지. 근데 걔가 이제 맛이 갈 때 먹었던 술을 보니까 바카디. 바카디가 진짜 이만큼 마시거든요. 바카디가 도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만큼 마시거든. 근데 걔가 거의 소주잔에 다 담아가지고 바카디를 마신 거야. 그래서 걔가 나한테 안 취했다니까 개새끼야. 막 안 취했다고 개새끼야. 씨발. 아 씨발 개새끼 씨발 이러 계속 그냥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냥 쌍욕을 나한테 그냥 개쳐 그냥 그렇게 친한 애도 아닌데 그래서 이 새끼 왜 이래? 그랬었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러다가 걔가 너무 나한테 좀 심하게 욕을 해서 내가 좀 화가 났었어. 내가 신디한테 저는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갈게요 해서 갔단 말이야. 나 이제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신디가 그 다음날에 걔한테 그 얘기를 해줬나 봐. 걔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걔가 나한테 사과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라고. 내가 어제 너무 취해가지고 미안하다. 어제 기분 나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아니야. 내 다음부터는 좀 조금 마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새끼가 씨 며칠 안 됐어. 한 3일인가? 일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일하면서 취한 거야. 일하면서 취했어. 그래서 손님이랑 시비가 붙은 거야. 미치광이가. 그래서 그걸 막 말리는데 내가 말리는데 아이 씨발 노라고! 또라이. 진짜 개또라이. 그런 또라이인지 몰랐어. 그냥 착한 애인 줄 알았거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착한 애라 가지고. 근데 갑자기 술을 마셔도 이만큼 빨개지더니 막 일을 하는데 막 그냥 개쌍욕을 박으면서 막 나를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걔가 양심이 없는 게 그날엔 또 사과를 안 했어. 그게 그리고 내가 관두기 직전이었거든? 관두기 직전이었어. 나는 그냥 아휴 여기 터가 안 좋나 보다 하고 이제 여기 그만두니까 됐다. 여기 터가 안 좋다. 터가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빨리 나왔단 말이야. 그만두기 얼마 이제 직전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인물들이 5명 등장했는데 그 처음에 나한테 한 소리 했었던 애기 매니저, 여자의 매니저.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게 진짜 핵심 포인트, 유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자꾸 술 마시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술 마시고, 그냥 평소에 술을 계속 많이 마시는. 근데 이 형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랑 추억이 제일 많아. 그 형도 있었고, 참고로 이 둘이 썸이었고요. 깨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그 싸가지 없는 형. 과묵해가지고 매니저를 존중을 안 해줘.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반대급부로 신디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됐어. 저 새끼는 일을 잘하지만 나를 매니저 취급을 안 해주는데 얘는 일을 그냥 평범하게 하는데 나를 매니저 취급해준다. 손님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는다. 당연히 날 더 좋아하죠.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럴걸? 일을 그냥 구태여 너무 잘하는데 싸가지 없고 말 안 듣는 알바와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일하는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자기를 되게 사장님 대우해주는 그런 알바생이 있으면 다쿠지. 나라도 다쿠겠다. 그래서 신디가 나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 이 형 때문에. 이 형이 들어오고 나서 다이나믹하게 갑자기 신디가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존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물이 그 잠수충. 그 군인 아들. 갑자기 나오기로 한 날에 안 나와가지고 나 혼자 개고생해서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만들어준 걔도 있었고 마지막에 5번째는 술 먹다가 제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저의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아름다웠었던 추억을 다 박살내버린 그 동창 친구.